네, 안녕하십니까. 대전보건대 학생 여러분. 간호학과 맞춤형, 학과 맞춤형 자기소개서 작성법 그 두 번째 시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채용 공고를 기반으로 해서 질문형 자소서가 어떤 질문들이 있고 이런 질문형 자소서를 잘 쓰기 위해서 병원의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어떤 부분 이해해야 되는지 채용 공고 속의 직무기술서의 내용을 살펴보는 방법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그 질문형 자소서에 답변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면 되고 글쓰기의 방법을 가져가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 홈페이지 정보를 통해서 인재상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들이 자소서를 내가 지원하는 병원에 인재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방식으로 얘기하는데 괜찮다고, 좋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인재상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대학교의 병원의 인재상은 원칙을 준수하는 유연한 팀워크를 만들어가는 인재였습니다. 그리고 간호부가 슬로건을 따로 갖고 있었는데 예전의 슬로건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가장 최근의 슬로건은 공감이나 건강이나 행복이라는 키워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 잘 지키는 사람, 고객 원칙을 지키지만 유연한 사람, 팀워크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 그리고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 서울대학교의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이라는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간호의 전문성도 갖고 있어야 되고 친절함도 갖고 있어야 되고 고객지향적 마인드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간호사로서 필요한 태도도 있지만 여기 쓰여져 있는 이 네 가지의 키워드는 태도 이전에 서울대학교 병원의 간호사로서 기업이 원하는 키워드였습니다. 자, 이때 제가 파트 1 강의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그냥 원칙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유연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 정의만 알아서는 자소서에 녹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 왜 서울대 병원은 굉장히 많은, 간호사에게 필요한 게 사실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왜 원칙을 요구했는지, 왜 팀워크를 요구했는지, 왜 그렇게 공감이 중요하다고 그들은 생각하게 됐는지를 홈페이지 어디에 들어가도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어디를 들어가도 이런 얘기는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홈페이지 어디에도 없는데 그냥 제가 간호사와 관련된 업무를 안 하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원칙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업무이기 때문에 투약이나 처방 등에 있어서 정해진 원칙을 지키는 소신이 있어야 생명을 보호하는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간호사에게는 그 무엇보다 원칙을 강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연하다는 걸 왜 그렇게 요구했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료 현장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의료진과 달리 고객이 원하는 바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는 원칙의 범위 안에서 환자가 원하는 것들을 유연하게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자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것도 저는 고객지향적 간호를 하는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 유연을 강조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했어요. 팀워크를 보겠습니다. 팀워크가 왜 간호 업무에 특히 중요한 자질이라고 서울대학교 병원은 얘기했을까? 왜 그랬을까? 간호 업무는 3교대로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사실 의료 서류를 작성하거나 비품 등을 챙기는 것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근무 동료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팀워크가 없다면 교대 근무하면서 환자의 데이터들이 계속 오고 가야 되는데 누구 하나가 불성실하게 이런 팀워크를 깨는 행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겠죠. 네 번째입니다.
공감입니다. 사실 공감이라는 단어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여러 분야에서 쓰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간호사에게 공감이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희귀 질병을 포함해서 다양한 질병이 존재하는 요즘, 단순히 신체적으로 불편한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의 심리적 불안감과 불편도 공감해야 환자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몸이 아프니까 와서 주사 맞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픈 사람들의 더 중요한 건 마음이 아픈 거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저는 간호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봤습니다.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쓴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원칙이나 유연이나 팀워크나 공감이 왜 간호 업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다면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의 지원 병원의 인재상에 맞춰서 한번 써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나서 자소서를 쓰게 되면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훨씬 더 수월하게 자소서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런 간호사에 대한 자소서를 한번 써볼 건데, 자, 우선 지난 회차 때 자소서 작성법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3회차 때 여러분 우리 간호사의 직무 역량 찾았던 거 기억하십니까? 간호사의 직무 역량. 네, 간호사는 이런 업무를 합니다. 근데 이런 업무를 할 때 일 잘하는 사람의 간호사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나의 공통점도 찾아볼까요? 네, 이렇게 했던 활동들 기억나시죠? 간호 업무는 이런 업무를 하는데 이런 업무를 잘하려면 여러 가지 중에 본인이 갖고 있는 공통점 찾는 것까지 우리는 한번 도출해서 자소서 써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성과 내가 방금 봤던 거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간호사 업무를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들이 보이는 강점 중에서 내가 갖고 있는 공통점을 보면 정확성과 원칙 중심과 라포 형성과 새로운 변화의 수용 능력이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정확성, 고객 지향, 투약, 이런 공통점들을 쭉 쓰신 후에 자, 보겠습니다. 5번, 6번, 7번, 8번. 제가 어떤 것들을 추가적으로 간호사의 역량 키워드로 넣었죠? 방금 우리가 서울대학교 병원의 인재상이라고 했던 원칙과 유연과 팀원과 공감을 여기다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자소서를 쓰실 때, 질문형 자소서를 쓰실 때 먼저 자소서를 쓰지 마시고요. 내가 이 자소서에 활용할 수 있는 간호에 필요한 역량 키워드의 상자를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상자에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간호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키워드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지원하는 회사의 인재상을 넣어서 키워드 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키워드 풀을 가지고 우리가 질문형 자소서에 실제로 답변의 키워드로 써 나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원 병원의 자소서 양식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자소서 강의를 시작할 때, 자, 여러분 병원의 자소서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질문은 어떻게 쓰시고요. 2번 질문은 어떻게 쓰시고, 이렇게 설명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 안 했어요. 자소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이미 한참 지났지만 전 계속 병원의 홈페이지 보는 법, 진짜 간호 업무가 뭔지, 그 업무 잘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서 여러분의 특징을 골라내는 것, 그 회사의 인재상이 왜 중요한지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글을 써보는 거, 이거 다 사전 작업으로 한 다음에 자소서를 펼쳐보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간호사 자기소개서 질문을 가지고 같이 한번 작성하는 연습, 이 항목 모두에 대해서 작성하는 연습 이번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절대로 질문에 답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느냐, 이 질문에 내가 아까 골라놓은 역량의 박스 있었죠? 간호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 더하기 그 회사의 인재상의 역량이 있었습니다. 그 역량의 박스에서 방금 자소서의 키워드를 연결해 보는 겁니다.
자, 볼게요. 1번, 서울대학교에 지원한 동기, 그리고 입사 후에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 이런 것들을 당신의 역량과 연결해서 설명해 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 지원한 이유가 사실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제가 서울대학교가 원했던 인재상의 키워드, 공감의 능력이 탁월해서 이런 뛰어난 공감의 능력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이 하는 사업들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간호사로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1번의 답을 공감이라는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분야와 관련해서 어떤 식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때 제가 간호사로서 분명히 경험과 경력을 쌓았고 그 경험과 경력을 쌓기 위해서 다양한 전공도 들었고 실습도 했습니다만 저는 그런 전공을 듣고 실습했던 많은 경험들을 작성을 하되 그런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이번에서 하고 싶은 건 저는 팀워크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경험과 경력을 많이 했다는 것 위주로 답변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세 번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를 잘 풀었던 경험을 이야기할 건데 저는 그 중심에 제가 유연하게 그 스트레스 상황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유연하게 상황을 해석하고 행동했던 경험들을 한번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뭐였냐? 예상치 못한 문제나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원인을 잘 파악해서 그 예상치 못했던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제가 갖고 있는 원칙을 잘 지키면서 이런 상황을 해결했던 경험과 연결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런 질문형 자소서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답변을 달아보셨습니까? 혹시 저처럼 이렇게 중심이 되는 키워드 없이 그냥 질문에 답을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물론 꼭 키워드를 정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답을 쓰는 것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키워드 없이 질문에 답을 쓰실 때는 질문이 원하는 바에 정확하게 답을 하기보다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두서없이 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서론을 되게 길게 쓰고 글자 수가 부족해서 본론이나 결론을 결국은 못 쓰고 서론만 쓰고 끝나는 글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각 질문에 제가 뽑았던 인재상의 키워드를 하나씩 넣어서 저 키워드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가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지정된 키워드가 질문에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질문에 어떤 식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답변을 쓰는지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4가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글쓰기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저는 1번 질문에 서울대학교를 지원한 이유, 그리고 입사 후에 당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역량과 결부해서 쓰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1번 질문이요. 그때 저는 이 공감이라는 능력을 갖고 써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처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공감이라는 것들이 필요했던 사업이 뭘까요? 자, 서울대학교 병원의 사업을 보려면 제가 어디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네, 진료 과목 있는 데를 보면 좋다고 했죠. 그래서 진료 과목 쪽을 쭉 보다 보니까 서울대 병원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발전 후원회, 어린이 병원 후원회 같은 이런 사실은 아이들을 어린 환우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감은 성인들의 환자나 어린 환자나 다 필요합니다만 제가 지원자로서 가지고 있던 경험이 어린 환우들을 대해서 뭔가 봉사활동하고 의료봉사하고 했던 경험이 많다면 이런 어린이 환우를 도와주는 경험에 저의 공감 능력을, 공감이라는 역량을 발휘해서 당신 내에 도움이 되고자 지원했다라고 써도 괜찮겠다라고 정리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럴 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을 갖고 나는 1번을 쓸 텐데
1번 안에서도 이런 공감이 왜 필요했었지? 아까 우리가 정리하다 보면 공감은 이렇게 희귀 질병을 포함해서 예측 불가능한 질병, 다양한 질병이 많아지는데 이럴 때 환자의 마음을 신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환자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공감이 중요하다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것들 방금 여기에 썼던 이 부분의 내용을 자소서에 끌고 들어와서 한번 어떻게 작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지원한 동기 및 입사 후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를 역량과 결부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질문이 딱 나오면 내가 반드시 답변해야 되는 건 뭡니까? 지원한 동기, 입사 후 목표를 역량과 결부시키는 거죠. 그래서 동기와 목표가 분명히 이 300자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지원한 동기가 들어와야 되고요. 입사 후 목표가 들어와야 됩니다. 다만 그걸 뭐랑 결부시켜서요? 역량. 그래서 저는 그 역량을 공감으로 결부시킬 예정입니다. 이렇게 딱 포맷을 정해놓고 글을 쓰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 글을 바로 쓰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틀을 먼저 만들어 보십시오. 항상 어떤 글이든 두 갈식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씁니다. 자, 내가 서울대학교 병원에 지원한 동기를 먼저 써야 되겠죠. 그 동기는 공감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공감의 역량을 먼저 소개하면서 병원에 지원한 이유를 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 병원에 지원하게 된 이유가 왜 공감이냐? 공감이 필요한 이유. 방금 전 인재상 분석에서 희귀 질병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질병을 경험하는 요즘 신체적 질병 호소에만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공감이 있어야 환자들과 더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써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감이 서울대병원에는 왜 필요하냐? 서울대는 어린이 환우를 돕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어린이 환우들은 특히나 더 공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역량? 다른 거 아닌 공감의 역량으로 서울대병원에 다가가고자 한다. 그렇다면 본인께서 진짜로 공감을 잘했던 대학의 경험을 써주시면서 이런 경험이 있으니 내가 당신 회사에서, 당신 병원에서 누구보다 공감으로써 환우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서 지원한다. 그리고 입사 후에 포부가 나와야 된다고 했죠? 내가 입사 후에도 이런 어린이 환우를 돕는 또는 치료하는 그런 부서에서 조금 더 일을 하면서 공감해 나가겠다. 도움이 되겠다라는 형태로 글을 써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50자로 쓰고, 두 번째는 80자로 쓰고, 세 번째는 50자로 쓰고, 네 번째는 100자로 쓰고, 마무리 20자로 쓴다. 이런 식으로 구조를 잡아서 300자 이내로 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쓴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귀병원에 지원한 이유는 저의 높은 공감 능력으로 어린이 환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기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최근 들어 희귀 질병을 포함해 다양한 질병이 존재하는 요즘 이거 어디서부터 끌고 온 겁니까? 인재상에서 공감이 필요한 이유, 왜 공감이 필요하지 썼던 걸 그대로 갖다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귀병원은 어린이병원 심장센터나 어린이병원 후원회 등 어린 환우들을 대상으로 한 질병센터 후원회 활동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이런 어린 환우들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질병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이 난 무조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시절 이런 어린이 대상으로 학습 멘토링, 의료봉사 같은 걸 하면서 아픈 환우들에게 필요한 정서적 공감과 응원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공감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입사 후에도 내가 간호외에 어린이 환우를 돕는 다양한 행사 기획 등에 참여해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원 동기, 왜 지원하느냐? 지원 동기도 명확하고 내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입사 후에 무엇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는 입사 후 포부까지 정확하게 질문이 원하는 답을 썼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이번 이 첫 번째 질문형 자소서의 답변다는 걸 보면서 뭔가 좀 새롭게 느끼시는 점이 있을 겁니다. 그 점은 바로 뭡니까? 앞에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에 빨간색으로 표시하십시오. 내가 반드시 답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를 표시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표시한 후에 내가 여기서 어떤 키워드를 갖고 중심으로 펼쳐나갈지 키워드도 같이 연결하십시오. 그래서 공감이라는 키워드로 이 대답을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어떤 순서대로 답을 달 것인지 글쓰기에 뼈대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사례를 채워 나가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글자 수 안에서 답을 풀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입사 지원서에 기입한 지원 직무와 관련된 경력과 경험의 주요 내용과 본인의 역할을 좀 쓰시고 우리 병원 입사 후에 지원 분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쓰세요. 자, 저는 이 회사에 들어와서 이렇게 도움될 수 있도록 회사 학교 다니면서 연습하고 실습했습니다. 그 연습과 실습 전공 들었던 게 많지만 저는 무조건 팀워크와 연결해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뼈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지원자의 경력과 경험, 역할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죠? 두 가지씩입니다. 제가 했던 경험과 역할은 뭡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과 역할 안에서 키워드가 팀워크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과 역할 안에서 제가 했는데 이런 것들이 간호사로, 팀워크는 간호사로 일하는데 왜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합니다. 인재상 분석에서 왜 중요한지 했던 걸 그대로 갖다 붙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팀워크를 발휘해서 했던 경험들, 이런 팀워크를 발휘했을 때 내 상황, 역할, 어떤 식으로 팀워크를 발휘했는지 쓰고 이런 것들이 왜 간호 업무를 하는데 팀워크가 중요한지를 연결해서 쓴 후에 나의 팀워크를 앞으로 내가 병원에 들어가서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로 연결해 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글에 뼈대를 세웠죠. 그럼 이 뼈대대로 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간호대학 체육대회가 열릴 때 700명의 학생을 위해서 30개의 대형 천막을 설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형 천막을 쳐본 경험이 없었기에 한두 명이 낑낑대면서 한 개의 천막을 치는데 20분이나 넘게 걸렸습니다. 저는 해결 방안을 제안해서 천막 한 개당 4명이 함께 할 걸 제안했고 줄달리기 시합 때 구령을 맞춰서 한 것처럼 힘을 맞춰서 4명이 호흡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3분도 안 걸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던 건 바로 팀워크를 발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간호 업무는 특성상 교대 업무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 뭐였습니까? 팀워크가 필요한 이유, 인재상 분석 때 우리가 이유 썼던 걸 그대로 갖고 오는 거죠. 3교대 업무인데 내가 동일 환자를 보면서 팀워크 없이 또 다른 사람의 배려 없이 뭔가를 넘기게 되면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팀워크는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무리 뭡니까? 아까 문제에서 그렇다면 우리 회사에 와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될 거냐고 물어봤었죠. 이러한 경험을 통해 혼자보다는 여럿이 힘을 합쳤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걸 느꼈습니다. 또한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집단에서 중심을 잡는 사람, 꾀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한 사람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귀병원에 입사 후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나 혼자보다 우리가 함께 했을 때 더 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팀워크에 기여하는 그런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 회사 와서 뭔가 전문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경험이 뭐야? 이런 경험이 우리 회사 업무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그거를 팀워크라는 키워드 하나로 설명한다는 거죠. 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스트레스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했는지 사례를 한번 쓰십시오. 저는 스트레스를 유연함을 가지고 잘 관리했다는 것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럼 그 첫 번째는 내가 스트레스를 언제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 받은 스트레스를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받았는지를 쓰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를 관리했던 방법으로 스트레스의 원인이 뭐고 내가 이것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지를 쓰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유연하게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었는지 그 결과도 쓰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경험이 나오면 배운 점이 나와야 되고 배운 점이 이 간호 업무나 이 병원의 업무에 어떻게 도움되는지를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입사 후에도 이렇게 유연하게 간호사로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굉장히 많겠지만 유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라는 흐름으로 글을 쓰겠다고 글쓰기 구조를 먼저 잡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학교 3학년 암센터 폐암병동에서 실습했을 때 함께 일하는 동료와 마찰이 나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 마찰이 났느냐? 2시간 이상의 출퇴근으로 지치고 힘들었는데 같이 근무하던 동료가 자신의 담당 구역 뒷정리는 물론 서류 정리까지도 안 해서 선배님들로부터 같이 세트로 혼나게 된 거죠.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첫째, 동료에게 손편지를 뭔가 이것들을 직접 대고 얘기하면 감정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손편지를 작성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뭔지를 잘 정리해서 도움을 요청했고
두 번째는 제가 세이브 더 칠드런의 모자뜨기 이런 것들을 취미로 하고 있었는데 주말에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도 했습니다. 자기가 이걸 어떻게 대처했는지 쓰죠. 그 결과 이성적으로 유연하게 이렇게 씀으로써 잘못도 되돌아보고 전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동료가 자신의 업무를 해줘서 수월해졌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예,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환자분들을 만나는 간호 업무는 어쩔 수 없는 감정 노동인데 그때 많은 상황 속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의 경험처럼 필요하다면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서 유연하게 상황을 대처하는 그런 간호사가 되겠다라고 써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유연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스트레스 상황 대처한 걸로 써주면 되는 거죠.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것들을 잘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한 겁니다. 그럼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뭐였는지, 원인을 파악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죠? 그런 해결을 통해서 내가 배운 점은 뭔지, 이런 문제 해결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회사에 가서 어떤 식으로 간호 업무에 도움을 줄 것인지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상황을 쓰실 때는 언제 어디서 어떤 역할을 할 때입니다로 좀 더 구체적 설명을 해주시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례 보겠습니다. 대학교 1학년 테니스 동아리에 가입을 했는데 평소 멋지게 코트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테니스를 치는 모습으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상황이 어땠어요? 예상했던 것과 달리,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쓰라고 했죠. 예상했던 것과 달리 선배들에게 레슨을 받을 때 처음 2주 동안 벽을 보고 스윙 연습만 하던 고된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도 테니스를 치고 싶은 마음에 스윙 연습 없이 제 마음대로 플레이를 했더니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중구난방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서 성급함이 원인이었다. 이런 상황의 원인이 뭔지를 발견했죠. 성급함이 원인임을 알고 저는 하루에 2시간씩 한 달간 불평불만 없이 연습해서 제대로 스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배운 점은 뭡니까? 기본에 충실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었다고 씁니다. 따라서 입사 후에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간호사 또한 기본에 충실한 것, 원칙을 지키는 것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환자의 안전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세븐라이츠 같은 경우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동아리 활동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일을 뭔가 경험했을 때 원칙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기 때문에 입사 후에 간호 업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라고 마무리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저는 병원에서 내놓는 질문형 자소서에 답변하는 방법을 사례를 통해 배워봤습니다. 기억하시면 좋은 것, 무조건 질문에 답을 있는 그대로 쓰기보다는 각각의 질문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인재상이나 직무 역량을 통해서 한번 결정해 보시고 인재상과 직무 역량의 키워드가 있다면 그게 왜 간호 업무에 중요한지 그 이유도 생각해서 정리해 보신 후에 키워드 중심으로 글의 뼈대를 먼저 잡고 사례 작성하신다면 훨씬 더 훌륭한 자소서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모든 자소서의 강의는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하나씩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자기소개서 쓰는 훈련 잘 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